노동하면 100만 원을 벌어 월. 근데 복지 정책이 제공될 때는 실업자가 되면 뭐가 나와요? 실업수당이 나와. 실업수당이 100만 원씩 나와. 그럼 어떤 선택합니까? 실업수당 받으면서 노는 거지. 자, 이걸 이게 이제 복지병이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문제는 또 뭐냐면 경제가 지금 침체가 됐어요. 침체가 되다 보니까 실업자가 많아지죠. 그러니까 실업자들에게 실업수당은 많이 나가. 예를 들어 100조가 나가요. 근데 지금 경제가 침체되다 보니까 세금은 많이 걷어요, 적게 걷어요? 적게 걷을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경제 안정화 기능에 근거해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돈을 많이 쓰게 돼요. 자, 세금은 적은데 세금은 10조 걷었어. 근데 과다한 복지비 지출 때문에 복지비하고 재정 지출은 100조야. 그럼 마이너스 90조만큼의 뭐가 생겨요? 재정적자가 생겨요. 이 재정적자가 이 서구에서 눈덩이처럼 커져요. 70년대 경제 위기 속에서. 이거를 이렇게 복지병하고 과다한 재정적자로 정부 재정이 거덜나는 현상이 생겨요. 이걸 재정 파탄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영국하고 미국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이 시기에. 이 재정 파탄을 심하게 겪은 나라가 어디냐면 영국이에요. 한때 이제 복지국가를 천명했던 이 영국에서 과다한 복지비 지출로 정부의 재정이 완전히 바닥이 나요. 고갈이 돼버려. 그래서 이제 1978년에 외환보유고가 바닥이 나서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사건이 생겨. 이런 일련의 경향을 정부 실패라고 명명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러한 복지국가의 위기, 정부 실패죠. 이게 찾아오면서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등장하는데, 이게 1980년대부터 이제 등장하게 되는 신자유주의 또는 신보수주의라는 이데올로기예요. 자,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하고 미국인데, 78년에 외환보유고가 바닥이 나서 IMF 구제금융이라고 하는 이제 국가적인 자존심 손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영국 사회에서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던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 문제 있다. 다시금 시장 중심 사회로 나아가자라는 새로운 이데올로기, 이거를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라고 하면서, 이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를 이 당시 이제 정립한 학자가 있어요. 이 학자는 누구냐면 올해 시험 문제 나왔는데 하이에크라는 학자예요. 프리드리 하이에크. 오스트리아 경제 철학자인데 이 신자유주의의 대표적인 이론가야, 하이에크. 이 하이에크의 기초하에 이때 79년도에 영국에서 총선거를 하는데, 이 총선거를 할 때 이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를 표방했던 영국의 보수당 당수가 그 유명한 누구예요? 마가렛 대처예요. 그래서 대처가 총선거에서 승리하면서 80년대 기간 동안 대대적으로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표방을 해요. 그래서 복지국가 해체하고 다시금 시장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래서 국영기업 민영화시키고 복지국가 해체하고 규제 완화하고, 이러한 일련의 경향을 대처라는 이름에 플러스 이데올로기를 이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대처리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민영화 정책이 이때 대대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영국은요, 이 복지정책 차원에서 이 국영기업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철도, 광산, 이런 것들을 되게 이제 국영기업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죠. 또 이 노동자들의 힘이 세요. 노동조합이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껄핏하면 파업하고 임금 인상 요구하고. 근데 여러분 80년대쯤 되면 이 광산 같은 경우는 사양산업이 돼버려요. 그러면 되게 민간기업이 광산을 했다 그러면 정리해고를 하면 되는데, 국영기업, 공기업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정리해고도 여의치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사양산업에 계속 그 국가 예산 투입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외환보유고가 이제 바닥나는 사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대처를 여러분들 철의 여인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대처가 신자유주의적인 정책, 즉 이제 국영기업 민영화 시켜버리고 또 복지정책을 해체해버리니까 누가 저항했겠습니까? 사회적 약자, 복지정책의 수혜자인 사회적 약자,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저항을 했었죠, 이 시기에. 근데 그 노동자들의 저항을 공권력 투입해가지고 피도 눈물도 없이 탄압했던 인물이 바로 대처죠. 작년에 떠났죠.
작년에. 그래서 이제 이 대처, 영국 사회는 이 대처가 기점이라고도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2년 전인가 이제 대처 살아있을 때인데, 그 대처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메릴 스트립이 이제 그 대처 역할을 했는데, 그래갖고 그 영화로 이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까지 받았던 이 미국 그 헐리우드 영화 가운데 보면 이게 이제 행정학에도 보면 이제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제가 이따 잠시 그 분위기 전환 차원에서 영화 얘기를 많이 할 건데 전부 다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기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이제 이 행정학 주제와 관련된 이 헐리우드 영화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로 이해하는 행정학 해가지고 책을 썼더라고. 영화 얘기 이렇게 언급하면서. 그래서 이제 작년에 대처가 이제 떠나면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뭐 영국사에서 굉장히 큰 인물이었죠. 국장으로 이제 치르기로 이제 결정을 했나 봐요. 근데 이제 이 대처를 비판하는 이론가들이 대처가 살아생전 천명했던 사상이 뭐예요? 신자유주의, 민영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처 장례식도 어떻게 해야 된다? 민영화, 민간 이탁을 시켜야 된다. 뭐 이런. 자, 그래서 영국 사회가 80년대 이 대처리즘적인 정책을 표방하면서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자, 그 다음에 1년 뒤인 1980년에 역시 마찬가지야.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데 이 신자유주의를 표방한 인물, 바로 로널드 레이건이 당선이 돼요. 그래서 역시 레이건 역시 이제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표방하는데, 이거를 레이건이라는 이름에다가 플러스 경제학을 뭐라 그래요? 이코노믹스라 그러죠. 그래서 레이거노믹스라 그래요. 이렇게 1980년대 이 영국의 대처리즘하고 미국의 레이거노믹스로 대표되는 이 신자유주의적인 프로그램과 정책이 추진이 되면서 20세기 동안 커져왔던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가 급격하게 해체가 되고, 작은 정부, 요즘에 유행하는 효율적인 정부, 이걸 이제 구축하기 위한 이제 NPM이라는 이론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건 나중에 자세하게 볼 거예요. 그래서 18페이지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자, 신자유주의에 근거한 신공공관리론, NPM은 뭐의 약자겠어요? 신공공관리론이니까 New Public Management의 약자죠. 여기서는 이번엔 또 거꾸로 어떤 주장을 해요? 최소의 정부가 최선의 정부다. 이게 바로 신자유주의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 90년대, 2000년대 얘기인데, 여기 잠깐 보세요. 지금 구도가 이렇지 않습니까? 시장 실패가 생기니까 누가 나섰어요? 정부가 나서면서 정부의 역할 기능이 커졌죠. 그러다가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정부 실패가 발생하면서 다시금 누가? 시장이 부각됐죠. 자, 근데 90년대쯤 이렇게 와서 보니까 시장도 불안전하고 정부도 불안전한 존재야. 자, 지금까지는 뭐냐 하면 시장 아니면 정부, 양자택일의 문제로 생각을 했죠. 근데 90년대쯤 와서 보니까 시장도 불안전하고 정부도 불안전한 존재다라는 거죠. 신자유주의자들이 정부 실패를 주장하면서 다시금 아담 스미스 시대로 돌아가자라고 주장하는데, 시장은 완전하냐? 아니에요. 시장도 시장 실패라는 문제점을 갖고 있거든. 그래서 지금까지와 같이 시장 아니면 정부, 이런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불안전한 정부와 불안전한 시장이 공동으로 함께 협력에 의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일종의 제3의 길은 없겠느냐 해서 모색되는 개념이 1990년대 이후에 나오게 되는 거버넌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거버넌스의 핵심적인 특징은 여기 줄쳐져 있는데, 제3의 길입니다. 제3의 길, 제2의 길이, 자, 제1의 길이 정부의 길이라면 20세기 행정국가, 제2의 길은 신자유주의, 시장의 길이에요. 그래서 제3의 길은 불안전한 시장하고 불안전한 정부가 뭘 하는 거야? 신뢰에 근거한 협력에 의한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요거를 거버넌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표현이 나와요? 거버넌스에서는 더 나은 정부가, 베터 거버먼트가 최선의 정부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그 밑에 그 읽을 거리는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정부의 역할과 기능 변천과 관련된 내용을 봤고, 자, 일단 우리 이거는 시대적인 흐름 중심으로 지금 개략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우리 아마 다음 시간 좀 할 것 같은데 이 시대적인 전개 속에서 나왔던 각각의 개념들이 있죠. 시장 실패, 정부 실패, 행정국가, 신행정국가 이런 것들은 이 다음 시간에 독자적인 항목으로 단독으로 별도로 공부를 할 겁니다. 특히 시장 실패하고 정부 실패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여기까지 봤고 잠깐 쉬었다가 19페이지 이념에 따른 정부의 역할 기능을 연결되는 내용인데 보고 그 다음에 행정의 개념으로 넘어갑시다.